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6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빨갛다. 오늘 할 내용이 이보다 더 빨갈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디자인 어워드가 네. 레드닷 어워드죠. 그렇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레드닷. 오늘 이렇게 또 하나를 또 알고 가네요. 우리 네. 사회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빨간 점. 이번 주의 주제는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사파란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사실 좀 약간 식상해서 네. 이게 관심 없으시면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주사파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에픽 사가가 끝나고 나서 학생운동에 대해서 알려달라. 네. 이런 질문들, 특히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고 어떤 분들인지 이번에 내각에도 문재인 내각에도 한 분 들어갔죠. 임종석 씨 주사파 예. 출신이죠. 지금도 주사파가 아니라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3명 중에 주사파였던 사람이 없잖아. 옆에서 대충 보긴 했는데 내부자는 아니었어요. 전 진짜 아기 때는 완전 어릴 때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학교 이럴 땐 주사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정말 주사 부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주사파를 되게 나이 들어서까지도 안 믿었어요. 박홍 총장이나 이런 보수 쪽에서 얘기할 때 실제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은 제대로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이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대학생이 그 주사파라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명명하는 사람들의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북한 하는 거는 통일을 위해서 민족주의자니까 통일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주사파는 너무나 마타도 아니냐. 사실 뒤늦게까지도 그렇게 난 안 믿었어. 주사파의 존재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하는 말에 그게 실화냐? 그게 실화냐? 공권력 측에 몰아가기 아니냐? 그렇지. 몰아가기 아니냐? 제대로 된 IQ가 10만 대도 이거 가능하냐 그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실체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실체는 있었죠. 네. 엄밀히 말하면. 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이. 그렇죠. 사실 그때 통진당 사태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던 게 옛날 하는 게 왜 빨갱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 입에 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일 놀란 사람들은 그분들일 거라고. 말로는 빨갱이 맨날 얘기해도 진짜로 있을 줄을 몰랐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해체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그걸 보면서 잠깐 진짜 있었어? 이러셨을 거라고. 그분들에게 빨갱이는 어떤 나쁜 놈들의 명찰 같은 건데. 말 대답하면 빨갱이고 그런 정말, 거지 뭐. 정말 사전적 의미의 빨갱이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흥분하셨어요. 진짜 놀랐을걸요. 실제로. 전 사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네. 에피소드가 제가 왜 IQ가 10만이냐면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게 내가 어렸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논리와 이해만으로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동인의 감정적이든 뭐든 경험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의 동인화해서 어떠한 것을 믿을 수도 어떠한 걸 추종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야 수능 볼 정도의 그 IQ가 있는데. IQ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라고 내 스스로 단정하고 그러니까 박홍 총장이 하는 주사파란 게 말이 되냐 있겠냐 그게 실제로 혹은 대표님의 그런 판단이 반대쪽으로 가면 쟤네는 전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인들은 2차 대전 때 왜 그랬는지를 넘어서 박정희와 김재기는 왜 그랬고 네. 산업화 세대는 왜 그렇고 386은 왜 그렇고까지 계속 이해를 해왔잖아요. 네. 이제 이 사람들도 이해의 영역에 포섭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 현대에 뭐 이제 이 사람들 두드러진 거 90년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누군가에겐 미지의 세력이고 미지의 어떤 암약된 무슨 어둠의 존재고 네. 누군가에겐 상상에 나오는 용과 같은 존재고 누군가에겐 실존하는 어떤 것이고 누군가에겐 이해가 불가능한 머리 나쁜 사람이고 뭐 하여간 되게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낭만이고 열정이고 낭만과 열정과 미망이고 청춘이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관점이 근데 나이 들어 보니 다 있더라.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 광고 듣고 와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일본에 갑자원이 있다면 한국엔 학생운동이 있다. 약간 청춘화된 느낌이 있어요. 뜨거운 청춘물에 무언가가 있어요. 센파이. 노래 진짜 그래요. 제목으로 셋발. 노래 제목으로 정리하면 그땐 그랬지. 그렇습니다. 꼭 여자 이 밑에 하고가 해주는 센파이. 우리가 지금 저희 세 명이 주사파 출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이 해결책은 정말 책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식의 보고. 제가 이제 언론사 기자 시절에 엠팍이라고 MLB파크 커뮤니티죠. 거기서 초중반의 연재를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계신 분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글쓴이와 접촉을 해서 기사화한 연재물이고요. 편집을 제가 했고 제목도 제가 좀 정돈했어요. 그게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었는가. 이게 제목 그대로 책으로 엮여 나왔어요. 예, 도서출판 바오, 이명준 지음.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하게 잘 쓰인 책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편집자로서는 자랑스러워하는 담당했던 연재물 중에 하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보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 할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이 책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네. 주사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외에도 이제 책으로도 알고 싶으시다 하면 이제 저희가 참고한 책이 이 책이니까. 이분의 글이 참 좋아요. 네, 되게 담담하게 쓰셨더라고요. 이 문투가 네. 왜냐면 정말로 논쟁적이고 너무 뜨겁고 너무 막 치열한 그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덤덤하게 한 발 쓰는데 뒤로 나가서 쓰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마 읽으시는 분들에게 특히 이거를 반감을 가졌거나 네. 혹은 궁금하셨는데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필력의 차원에서 글 자체도 굉장히 정갈하게 잘 쓰셨어요. 네. 그 진짜 재미도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음. 본인도 이 이제 주사파 생활을 할 때 운동권을 할 때 열정을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열정이 막 불타오르던 시절일 텐데도 이렇게 담담하게 진짜 그러니까 맑은 물이 이렇게 고요하게 있듯이 그렇게 쓰셨던지 참 훌륭한 대단하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책의 배경은 90년대입니다. 자, 주사파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해야 돼요. 네. 자, 80년대 대학가에서 벌어졌던 사구체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사회 구성체 논쟁. 이 사구체 논쟁에 의해서 대학가는 최종적으로 NL과 PD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네. 네. 뭐 참고로 추가로 사구체 논쟁은 학생 운동권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했던 자기들끼리의 논쟁이었다. 네. 의사가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진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NL은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 해방이고요. PD는 피플스 데모크라틱, 민주라고 하는 거고요. 90년대 들어서 NL의 상층부가 주사파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사파가 90년대 학생운동의 헤게모니를 최종적으로 거머쥐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심화해보면 결국은 네. 좋은 사회 만들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 문제의 요체를 NL은 미제국주의와 신음하는 한민족의 구도로 선하게 세계관이 형성돼 있어요. PD는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NL은 민족 단위가 중요하고 PD는 계급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PD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국의 노동자가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이 피착취 계급이 착취 계급에 대항해서 단결한 나라가 있잖아요. 구 소비에트 공화국. 그렇죠. 소련이라고 하죠. 네. 실체가 어떻든 이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체가 어떻든 요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네. 실체는 뭐 스탈린이 뭐 아주 그냥 뭐 거하게.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독재한다. 허물긴 했는데. 박정희가 최종 목표였을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맞아. 그런데 소련이 붕괴했죠. 이때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PD였던 사람들이에요. 운동하다가 김문수, 이재호,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사람이 변절하는 이유는 좌절해서다. 이 똑같은 얘기를 유시민 작가님도 했더라고요. 타락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음. 변절한 이유는 좌절해서다.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고문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그 모진 정말, 고문을 본인의 그 생각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다 이겨냈는데 이 현실에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파괴돼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자. 나라가 무너지고 막 진짜 고문 그거잖아요. 100개 고문 필요 없이 찌라시 한 장에 무너졌어. 호해하잖아요. 소련이 망했다. NL의 세계관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PD 세계관이 형성됐다 그래요. NL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너네 맨날 민족 얘기하는데 세상에 민족주의 좌파가 어딨냐는 거지. 그럼요. 근데 원래 정통은 그렇죠. 진보란 얘들아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반발로 생겨난 대항마가 PD라는 거죠. 그래서 PD는 좌파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진짜 좌파라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 민족주의라는 게 우리 민족끼리, 우리나라끼리, 우리나라 사람끼리인데 그게 좌파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면 그렇잖아. 그 우리 집 애가 아니니까 뭐 사실 그 협소하게 우리 가족으로 치환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만을 지키자고 하는데 나아가는 진보의 사상이다? 좀 이상하잖아. 우리 집 내 새끼만 챙기면 그걸 진보적 세계관이라고 보기엔 약간 좀, 네. 좀 무리수가 있죠. NL 얘기해보죠. 네. 드디어 우리가 그 주사파라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조금씩. 야, NL. NL로. NL은 한국 사회를 식반자가 준말이에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이 반이 하프죠. 하프죠. 네. 왜냐? NL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판단해요. 먼저 정치, CIA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가 이렇게 큰 데인 줄 몰랐네. 아니 뭐 그죠.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네. 뭐 좌지우지란 말이 좀 웃기게 하지만 CIA가 관련돼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죠. 네. CIA가 남미의 소국들을 좌지우지하긴 하죠. 하긴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남미에서 하는 짓을 우리나라에도 한다. 이게 일단 정치에 관한 관념이에요. 네. 경제는 매판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매판 자본이란 건 곧 재벌이에요. 그런데 경제는 우리가 경제 식민지라는 거 믿기가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국 자본은 지주예요. 재벌은 마름이에요. 재벌조차. 일반 국민은 소작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수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소작인을 상대하는 건 마름들이잖아. 소작인들은 지주하고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실제 옛날에 농촌 사회에서 네. 다 마름한테 줘 터지지.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 특집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이 뿌리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뿌리부터 그 자기 자본율이 낮죠. 네. 네. 그런 구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원조나 자본이나 이게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굴러굴러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외국 자본이 지주라니.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홍 작가님이 하셨던 말 있잖아요. 증거는 누락된 게 수집하는 거라고. 그치. 수집한 증거죠. 그러네. 내가 했던 말인데 남의 말로 들으니까 되게 좋은 말 같다. 군사는 주한미군으로 설명이 간단하지 이거는. 이건 뭐 눈에 보이니까. 주사파는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폭력에 매우 천착하죠. 네, 맞아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대표적인 게 윤금희 씨 살인 사건. 이거 너무 끔찍하더라. 그치. 그리고 효순이 미선희 사건. 그렇죠. 미군의 탱크에 짓밟혀 죽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 중학생. 여기서 또 그놈의 나 진짜 이거 정말 이걸 고쳐야 된다. 그 소녀성의 집착. 소녀성 집착 진짜. 어린 소녀가 이거 어떤 그 사태 드라마틱함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귀향 때 말씀드렸지만 네. 약간 그 불호네요 그거. 소녀성에 진짜 집착하는 불호네요. 거. 불호남이 드러나 있진 않은데 불호남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죠. 네. 그리고 문화. 미국의 대중문화에 한민족의 정신이 오염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제 똥물 콜라.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중간에 랩 들어가는 SES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오물이죠.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운동권 언어가 이거 실제 언어입니다. 네. 나중에 농담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콜라는 미제의 검은 단물. 그건 많이 쳐줬네. 우린 미제 똥물이라 그랬어. 아 그랬구나. 커피는 미제의 검은 쓴물. 다 통쳐서 똥물이었어. 쓴똥물, 단똥물. 그 웃긴 게 미각이 없어. 그 주로 이제 학생회가 이런 네. 운동권 특히 운동권 NL이 90년대는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학생회 앞에 자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미제 똥물이란 말을 듣고 굳이 저기까지 가서 저걸 뽑으면 나는 먹고 싶은데 욕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이걸 뽑으면 내가 이게 선택을 해야 돼. 얘들이 또 혹시나 뭐 나랑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걔들이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사람 앞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대중 노선이라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유식으로 말하거든요.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야단 맞는 것보다 더 지겹거든. 차라리 안 먹어 그럼. 그냥 콜라 한 병 먹고 싶었는데 아니 자꾸 내가 가가지고 잠깐 저기 후배 내 말 좀 들어보게. 뭐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콜라 독립 8.15 네. 이런 식으로 그 선전해서 8.15 콜라가 그래서 팔렸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 또 IMF 빨도 있었죠. 우리 맞아. 민족이 지금 단결해서 우리 걸로. 거기 들어간 설탕은 전량 수입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가 중요한 거야. 이래서. 그러면 만악의 근원이 미국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뭐 노동 문제나 여성 문제 같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데 부차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요? 헤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요게
요건 사실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유시민 작가의 해명에 의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본인이 사실 NL이라서 이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따 말씀드릴 이 운동권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거기에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당시 개혁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거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개혁당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의제에 올라오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건 당내 일이니 큰 일부터 치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냥 바닷가에 조개 죽고 있는 애들 네. 같다라고 말한 건데 일단 요건 그 말의 맥락을 떠나서라도 요게 와전된 건 뭐냐면 이게 성폭력 사건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 문제인데 여성 조개나 문제- 죽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조개가 그 조개 성폭력적 그 성 대상화하는 어떤 대상화하는 그런 단어로 언어로 쓰여- 쓰인 네. 것처럼 됐기 때문에 유심 작가님 그거랑은 선을 걷어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지. 그게 왜 중요한 일이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그걸 누가 정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사고 방식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사파 그분은 주사파가 아니지만 네. 주사파적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NL이 모택동이고 PD가 장개석이다. 그러면 유시민 세대는 순원 세대죠. 그죠. 그 이전. 그 이전 세대니까. 네. 그러면 이 미국의 지배를 NL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NLPDR이란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족 해방 민중 민주혁명이란 걸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신기한 게 이게 신박하게 순서예요, 이거. 네. 민족 해방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민중민주혁명.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죠. 민족 해방의 해일인 거예요. 민중민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지금 말하고 있는 뭐 헬조선 뭐 알겠어. 통일이 먼저. 자주가 먼저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니까 미국으로부터 민족을 해방해야 뭐가 된다는 거죠. 그죠. 먼저 해방하고 해방된 민족이 자치하는 방식이 민주주의면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번이 밀린다는 거죠. PD가 뒤야. 그래서 고의적으로 뒤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배치한 거지. 그치. 이거는 먼저 해봐야 진정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남는 해방이 게 먼저 돼야지. 요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방금 우리 굳이 배치했다라는 네. 거에서 좀 너무 그 NL 사람들을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주사파가 진짜 있을까 보다도 이건 확실히 팩트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멘탈리티를 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야. 네. 네. 우리가 먼저야 진짜. 그럼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남는 가치들이 자주, 민주, 통일 이런 단어들로 대변되는 가치들입니다. 네. 자주는 뭐겠어요? 미국 몰아내는 거죠. 그런데 남한 땅에서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북한도 싸우고 있잖아. 그렇죠. 한반도 전체에서 몰아내야 진정한 민족 자주 아니겠냐는 거죠. 난 근데 여기서 현자타임이 한번 왔었어요. 뭐냐면 5.18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5.18은 확실하게 그냥 엄밀히 말해 외국에서 봤으면 네.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뭐 했냐라는 거지. 근데 자주라며. 뭘 해야 돼요? 뭘 그런 하면 안 거잖아. 되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얼버무리더라고. 모르겠거든지도.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주 하자며. 그럼 사실 여기서의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두환이에요. 군부 세력이지. 미국이 그치. 안 한 거라고는 딴 데서는 경찰 짓텐데 여기서는 안 했단데. 그러면 사람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요. 경찰 하실 거면 우리도 도와주세요. 자주라며 근데. 미국 나가라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네. 돈값을 해라. 이런 약간 자본주의적인 거 있잖아. 그렇네. 그러면 그 군부 독재에 대항한 정의를 우리는 외주를 주고 있었으니 이거는 그 직업상 배임이다. 그렇지. 그거면 내가 이게 유일하게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논리 해결점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순환 논증에 걸려 있는데 네. 대표님이 그 고리를 그 고리 순환 논증의 고리에 가위를 갖다 대니 그러니까 거기서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나도 지금이야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때는 질문만 했지 나도 이 답을 몰랐어요.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도 미군에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안보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치안을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또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대환 선생님께서는 네. 일부러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런 식의 평을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너무 사악하니까 너무 엄혹하니까 얘네가 같은 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저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관념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맥락이 초창기에는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북한 이렇게 되냐면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달리 보이니까 세계 최악의 제국이 미제란 말이에요. 60년 넘게 미제와 싸우고도 아직 안 망했어요. 네.
그러면은 몹시 자주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죠. 전 세계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 지금 세대의 어린 세대 친구들은 너무 오래되니까 네. 사실 거의 딴 나라처럼 보잖아요. 그냥 같은 언어권을 네. 공유하는 그냥 딴 나라. 근데 이 당시 친구들에게는 어쨌든 형제다. 한 민족, 한 나라라는. 근데 그건 사실 태생적으로 되게 납득하기 쉬운 저같이 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네. 쉽게 납득이 되는 관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온정적으로 그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게 김일성, 김정일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존재를. 우리 민족에게도 저런 자주성과 용감함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북한의 독재도 미제와 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보이나? 약간 요 단계. 지금 그 저희가 단계를 잘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민족 해방, 이코르 자주, 이코르 통일 뭐 이런 등식까지는 잘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웃겨지는데 NL의 여성 학생 운동의 이름도 반미 여성회야. 그럼 이 여성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여성의 착취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네. 주한미군의 성범죄 있죠. 네. 혹은 뭐 기지총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천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자존심을 짓밟는다. 쟤네가. 이런 식의 논지에 집중하는데 요것도 여성에 대한 시각이 좀 불온하죠. 민족 자존심 여기서 또 한번 아주 불온한 얘기죠 이거. 네. 그분들이 성적인 그 기초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차치하고라도 그게 왜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그러니까 미군에게 성을 팔면은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왜 민족 자존심 문제? 이건 민족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문제인 거죠. 네. 이 부분을 이제 기사로 쓰셨을 때 네.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기사인데 그 밑에 달렸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당시 달렸던 댓글 어떤 분이 중에. 하신 말씀이? 예, 그때는 뭐 제가 담당한 기사는 그 댓글 관리도 제가 하니까 네. 번뇌 시절이 생각나네. 선배님, 그런데 미군 병사 하나가 범죄 저질렀는데 그게 왜? 우리가 식민지라는 증거죠? 선배는 묵묵무납. 졸라 무능한 선배들 많았고 좀 웃겼다. 그리고 그때 그 선배, 지금 흐뭇한 중산층 부인으로 잘 사시고 계십니다. 너무 치졸하고 무의미한 이야기지. 참 쓸쓸하지. 요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분노했던 그것들이 과연 뭐였나 싶은 현자 타임이 평생에 걸쳐서 오잖아요. 이 미군 병사 이 범죄가 네. 식민지 시절에 그거랑 프레임이 같잖아요. 우리 그 전지현 씨 나왔던 암살 네. 거기 보면 그 중간에 그 일본 장교가 그냥 신의 한복판에서 여자 하나 그냥 쏴버리잖아요. 아이 기분 나빠. 그 흔히 말 식민지 시절에 지배 국가가 하는 폐악질. 네. 이제 그거에다 미군을 갖다 댄 거잖아요. 사실 간편하게. 그럼 그 미군 병사가 사이코패스라서 이뤄진 일이지. 마치 그 전체 미군이나 전체 NL의, 미국이 NL의 그 분위기만 보면 걔네 우리 그 점호 받을 때 내일도 저번 주처럼 한국 여성들을 외출에 막 나가서 신나게 차추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잠드는 게 아니란 말이지. 미국 뭐 바이킹이야? 그래, 바이킹은 그러겠다. 그럴 수 있지 바이킹은.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대재벌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주영에 대한 해석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책에 등장한 내용 중에서 이제 특히 흥미로운데 정주영은 재벌이니까 당연히 매판 자본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DJ 정부 시절에 북한 갔다 왔잖아요. 소 타고 갔다 오셨죠. 그 장관이었죠. 네. 그러면 민족 자본가가 되는 거죠. 튜닝 시켜줬어. 물론 문제를 사회의 착취 피착취 구조로 보는 PD에게는 정주영이 북한에 가거나 말거나 노동자들은 계속 탄압당하고 있는 세계관이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자본가죠. 그냥 그런 거고. 자, 이제 슬슬 주사파가 등장해야죠. 여러분, NL은 주사파가 아닙니다. 이게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니에요. NL과 주사파를 완전히 분리하긴 힘들지만 동의어는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주사파는 NL의 일부다. 대부분의 NL은 북한이 우리보다 제대로 된 나라라니 그 김일성 장군이 수령님께서 위대하시다느니 이건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아니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거 믿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NL들은 이 단계에서 끝난대요. 뭐 북한도 뭐 자주적인 면이 있네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나쁜 면이 있었네. 그리고 뭐 한민족인데 뭐 북한도 잘 되면 좋지. 요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뭐 통일도 좋지. 통일은 뭐?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고 더 나가진 않는데요. 통일은 대박이니까요. 그지. 어쨌든 통일 근데 이것도 지금 관점에서는 솔직히 회의적인데 어쨌든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그래 뭐 통일 나쁠 거 없지. 금방 좀 될 것 같이 손에 좀 잡힐 것 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통일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바로 이 얘기를 설명할 건데 먼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한은 불완전하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 중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민중의 부족함을 보다 성공적인 북한 정권이 메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끌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사파인 거죠. 그러면 북한의 지령을 우리가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사파인데 이 주사파가 NL의 맨 윗선에 자리 잡아서 정파를 장악하고요. 학생회를 장악하고요. 결국은 운동권 전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순환출자법하고 똑같아요.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운동권은 학생회로 이루어져 있죠. 학생회 모임이 운동권이잖아. 학생회 선거에서 이기면 돼요. 자, 이기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에 또 정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파를 움직이는 윗선이 있고 그 위에 위. 이 한 줌만 피라미드 관료 조직에서 맨 위에 한 줌만 장악을 하면 조직을 다 장악할 수 있죠. 운동권 문화를 다 장악할 수 있죠. 순환출자법도 재벌들이 지주회사를 운영해가지고 내가 A 회사에 51%만 갖고 있으면 그 A 회사가 B 회사에 51%만 갖고 있고 C, D, E, F, G로 넘어가면 전체 그룹에 대한 나의 주식은 2, 3%인데 내가 그룹에 그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그러고 있죠. 네.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주사파까지 올라가면 우리 이상해져요. 이상해요. 덜컥하고 걸리잖아. 갑자기 북한을 찬양해야 돼. 나는 학생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NL 내에 그냥 NL인 후배들의 질문과 주사파가 된 선배들의 대응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재적 접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사회를 우리가 평가할 때 말이야. 외부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야. 이게 내재적 접근론입니다. 내재에서 접근하자.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내부의 시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북한이죠. 네. 그러면은 정치범 수용소, 계급구조, 수령의 독재, 게다가 세습까지 하잖아. 네. 이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학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학의 존재도 있고 비상시다라는 거. 지금 미국과 싸우는 전쟁 중이다 이거야. 그죠. 그 비상이라는 거죠. 자구책이다 이거예요. 지금 헤일리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건 다 조개들이라니까. 네. 정치범 수용소가 조개야. 조개. 아우지 탄강도 조개고. 수령 독재. 조개야. 조개가 얼마나 커져야 되는 거야? 자잘해. 우리 그 왜 바다에 보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열대 바다에 한 300명씩 조개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잖아요. 저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조개. 뭐 암모나이트인가 이건. 그러면 후배들은 따박따박 따지기 좋아하는 후배들 있잖아요. 네.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내재적 접근론이 알겠는데 내재적 접근론은 말 그대로 접근론이지 그 접근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부족해 알 수 없다. 언제 풍족해지나요? 그러면 그 언제 풍족해지냐? 다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다며. 온갖 안 좋은 사실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수구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정보를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건 다 뭐냐? 조국을 배신한 탈북자들이 좋은 말을 할 리 없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뭐냐? 그러면 조선족이 우리나라 일하러 온 조선족 분들도 거기 조선족들은 아무래도 북한이랑 가깝잖아. 네. 압록강 위에 살고 조선족들은 압록강 건너서 탈북하는데 다 알잖아요. 북한의 실상을. 건너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니 조선족은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수구 세력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혹은 기득권 부르주아들에게 북한을 좋게 얘기할 리 없다.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죠. 다 대응법이 있어. 빙글빙글 얘기를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반미와 통일만 과연 중요하냐는 거죠.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많죠. 그야말로 산적한 과제들이. 근데 그러면은 조개 줍는 일은 그래 니네 PD가 해라. 정말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헤게모니를 장악한 우리가 할게. 그러면 그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반미 통일. 결국은 다시. 예,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저자가 냉정합니다. 사고의 화석화가 이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고가 이렇게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의 차원에서 어떻게 사고가 화석화되는지 간단하게 개요만 잡았어요. 네. 이 개요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내부자가 아닌 한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평화롭게 니들은 니 할 거고 나 하면 나 할 거면 되지 않나 라고 했을 때 NL과 PD가 왠지 앙숙인 것 같잖아요. 네. 고양이와 개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왜 그러는 거냐. 그럼 사이좋게 지들 할 일 하면 되겠네. 너는 위아래를 지키고 나는 양옆에 지키고 하면 되겠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학생으로 치면은 포섭해야 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세력으로 만들어야 될, 일꾼으로 만들어야 될 후배. 파이가 같은 거죠. 그렇죠. 사회로 나가면 같이 해야 될 사회인들 파이가 같은 거.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내 편이야. 아니야, 난 통일하러 갈래. 아니야, 지금. 산적해 있는 조개를 주워야 된다니까. 아니니까 난 회의를 막아야 돼. 방파제 세워야 돼. 지금 이거. 맞아요.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화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또 끈다니까. 재밌게.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방송 방향도 그렇고요. 저자분도 그렇고 지금 갓 대학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의 시각에서 네. 이 사람들의 경험에서 마치 그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이 음. 이분이 다 모든 과정을 묘사를 해놨어요. 음. 이 세계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이에요. 네. 주사파 게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아니 근데 주사파 게임이면 최종 보스는 뭐야? 수령님 아련? 아련? 수령님을 게임- 아련하는 의장? 수령님 원래 보통 몬스터를 만나서 죽여야 되는데 모짜 아니야. 그건 주사파가 아니구나. 그건 신비도구나 그건. 수령님에게 어. 수령님에게 미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칼을 받는다. 아 마지막 최종 적은 결국 미국이구나. 아, 그렇죠. 그렇지. 수령님을 한 건 맞네. 내가 지금 음. 실미도와 주사파를 머릿속에서 지금 퓨전이 되고 네. 있었어. 음. 게임이라고 말해가지고. 자, 운동권은요.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욕을 먹는 것도 아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고 90년대도 하라고는 하는데 욕을 먹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주사파가 되는지 들어가 보면은 첫 네. 번째 단계가 레벨 1입니다. 음. 운동 인자의 재생산. 필드에 신입생들을 풀렸어요. 이제 음. 걔들을 주워야 돼. 이때는 거의 모배 수준. 헐벗고 있는 트롤. 레벨 1짜리. 들고 있는 무기는 곤봉. 곤봉도 없지. 주먹이 주먹. 주먹? 주먹이지. 맨 주먹이지. 아무리 운동을 지금 잘하고 있어도요. 밑에 후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죠. 네. 대가 끊긴 상태에서 선배들이 졸업하면 끝나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래서 운동권들은 OT 때부터 신입생들과 친해지는데 주력을 하죠. 진짜 저자분이 말씀하신 운동 인자의 재생산이 진짜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은 그치. 도킨스님의 말들 이기적 유전자 어떻게든 남기려고 님 유지. 음. 유지해야 되거든요. 생식이잖아. 아, 근데 도킨스의 그 미시적 차원에서 말이 여기서 딱 들어맞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말하면. 영어로 로직자. 영어로 그렇잖아. 재생산이나 생식이나 리프로듀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OT 때 신입생들하고 친해지는데 주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친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가 속한 동아리에 후배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죠. 네, 우리 동아리에 여자 많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물론 모든 동아리는 NL과 PD 둘 중 하나가 장악하고 있지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아리는 없죠. 당시 90년대에. 아니에요. 아닌데도 꽤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럼 그 테니스부 뭐 이런 거. 아, 그건 가능하겠다. 그런데 사회과학 뭐 동아리 뭐 뭐 그런 쪽.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약간 그런 쪽에 양념이라도 살짝 담겨 있는 건 다 있어. 뭐 예를 들어 살짝이지만 뭐 중앙 동아리 쪽에 영화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회과학 담론 같은 걸 많이 좀 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요렇게 영향이 있는 어떤 데가 영화를 있죠. 볼 것이냐. 있죠. NL 운동가들은 대체로 동아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산실이네요, 산실. NL 선배들 우리 겪었잖아요. 사람 네. 되게 좋아요. 좋죠. 따박따박 따지지도 않고 일단 얘기를 들어줘요. 구수한 느낌이죠. 그래서 NL 싫어하는 애들도 PD 선배들하고 놀다가 여친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형 술 사줘요 이런 사람 선배는 NL 선배예요. 그럼 들어가서 말 들어주고 등 다독여주고 술값 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술 쌌으니 다음에 뭐 우리 운동에 관심 가져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싹 헤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또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OT가 끝나요. 가장 먼저 하는 투쟁이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투쟁이에요. 뭐 솔직히 말하면 꽁돈 투쟁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OT에서 친해졌어요. 친해진 걸 바탕으로 동아리 한 번씩은 다 기웃거려 보잖아. 네. 동아리에 들어가서 우와 나도 동아리 생활한다. 대학생인데 이제. 할 때 등록금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춰서. 학기 초. 초에. 왜냐하면 이때는 등록금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을 안 느끼니까 신입생들이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부모님 경제적이고, 돈이잖아. 네. 우리 부모님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불합리한 건 둘째치더라도 그 금액을 깎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들이 등록금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 사실이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신입생들은 대거 참여하게 된다 그래요. 하지만 지치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사안이 없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요식행위고 심지어는 저희 때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등록금의 그 추가분을 투쟁의 결과로 환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환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젊을 때 애들 그걸 뭐 합니까? 술 술이나 먹죠, 먹지. 뭐. 뭐 밥이나 사 먹고. 근데 그냥 밥이나 사 먹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 먹고 그냥 땡이에요. 음. 근데 그러면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왠지 그렇게 받은 돈을 그렇게 그치. 쓰는 게 투쟁의 결과로 받은 돈을 이게 예를 들어 그게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드렸다가 부모님이 뭐 그냥 너 써라 어차피 너를 위해서 쓴 돈인데 그게 났으면 네 거 이런 식의 어떤 절차적 프로세스가 없이 내 손 안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게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날아가는 거 있잖아. 진짜 꽁돈이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애초에 투쟁을 시작했을 때 아까 우리 생각했던 거 부모님 돈이니까 좋은 일 하는 거네라고 생각했다가 왠지 마음이 짜게 식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요식행위냐면 얼마 깎으면 되겠다 싶어서 대학 측에서도 아예 돌려줄 돈을 계산해서 올려서 등록금을 맞아요. 받은 다음에 쟤네 또 투쟁하네.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척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학생회 측이랑 이게 윈윈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과 말씀하신 과정에 의해서 많이들 떨어져 나가죠. 맞아요.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투쟁하니까 등록금이 되돌아오는 효과가 있네. 이런 애들이 운동인자라고 하는 걸로 발견되는 거죠. 왠지 부모님한테 돈을 갖다 주는 분들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뭐 그 당시 저희 때만 해도 조금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주로 많았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생들 중에 유난히 좀 가난한 애들 중에 많지. 이런 애들은 30만 원, 40만 원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자취 생활이 피거든. 그럼요. 참치캔 하나도 더 먹고 이게 몸으로 느끼니까 싸워서 받아내면 실익이 있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투쟁이 사회적 투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구조가 들어오지. 심지어는 그래서 이 참 우직한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학생들을 뭐 포섭하기 위한 뭐 그런 기술적인 용어로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후배들을 만나 술 사주고 밥 사주기 위해서 방학 때 열심히 노가다 하고 그런 분들도 꽤 계셨다는 거죠. 당시엔 있었죠. 네. 강제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투쟁 구호할 때 슬쩍 끼워 넣는 내용은 항상 천편일률적이죠. 주한미군에게 갖다 바칠 돈은 있으면서 대학생들 챙길 돈은 없단 말인가. 이것도 말로는 맞죠. 그렇죠. 말로는 맞죠. 아니 근데 말도 틀렸어.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붙어지면 안 돼. 온정적으로 말이 끌린다고. 그치. 근데 붙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이게. 얘기잖아. 왜냐하면 대학생들 챙길 돈 지금 투쟁 대상은 대학교 이사회고 주한미군한테 돈 주는 건 정부야. 국방부라고 이상하잖아. 서로 주체가 달라. 그러니까 내 말은 온정적으로 왠지 그렇지. 근데 애들은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한 묶음이잖아. 그렇죠. 그냥 기성세대 어른들이잖아. 등록금 투쟁은 내용상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도 없죠. 근데 문제는 투쟁의 목적입니다. 신입생을 포섭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투쟁하다가 다음 투쟁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요. 이거를 계절에 맞춰서 따박따박 한다 그래서 달력식 투쟁이라고. 절기 맞춰서 농사 짓듯이. 그렇죠. 그럼 투쟁이 해를 건너서 이어지지 않죠. 매해 요식행위로 딱딱 끝나니까 학교 측과의 협상도 몇 년에 걸쳐서 업데이트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효과는 없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꾸준히 이어가야지 이게 정말로 되는 건데. 학생회를 장악하는 정파가 선거를 통해서 바뀌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 투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런 류의 투쟁들이 이 당시에 이제 막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운동권인 줄 몰랐다. 네. 하면서 이렇게 이런 같이 뭐 투쟁하고 있다가 왠지 운동권인 것 같은데 또 아직 말 자체는 왠지 끌리고 그러니까 납득이 되니까 네. 하고는 있는데 나가려고 할 때 이게 동아리인 줄 몰랐다 이러고 나갈 수는 없잖아. 운동권 하는 너희들 운동권인 줄 몰랐다 이러고 이 여기를 뜰 수가 없단 말이야. 신입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운동권 선배들이 요거를 캐치하려고 굉장히 촉을 세워요. 애들이 여기서 현자 타임이 지금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나가려 하나 말하나. 왜냐면 그중에 그렇다 대놓고 난 운동권 극혐인데 핵극혐인데 이게 운동권이었네. 꺼져 이러고 나가는 후배는 없단 말이지. 진짜 없죠. 그럼 바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인간적 관계를 미리 해놓는 거야. 미안하게 술도 사주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뭐 비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선배들 중에 비운동권 있을 거 아니야. 네. 요 과정을 거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 얘기해. 너 이거 계속하면 너 운동권 든다. 너 화요병 든다. 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이제 마음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사람은 이제 그게 자랑이 돼. 나는 그랬는데 그런 말 듣고도 남아 있었다. 이게 진짜 대의를 위해서 그런 비아냥과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고 그러는 거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뿌듯함. 음.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뿌듯함이. 운동가들은 100%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NL 혹은 PD를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 어떤 선배와 친해지느냐가 결정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비운동권이다 보니까 제가 선배가 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배일 때는 네. 야,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은 나를 몰아가고 어. 내가 선배였을 땐 뭐냐면은 조금 더 격렬하게 사람을 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90년대니까 어떤 거였냐면 주로 그러니까 예술대 애들이니까 네. 이제 이게 좀 쉬웠죠. 이 프레임이 일종의 오렌지족으로 몰고 갔어. 날라리. 그러니까 왜 세상에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나이브해서 순간의 쾌락과 유흥에 몸을 빼앗기는. 대표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 아디다스는 신고 다니고? 그치 그런 거. 그런 애들. 그리고 흥청망청 돈 쓰고 난 술도 잘 안 먹는데. 어쨌든 그런 거. 그런 류의 사람으로 예술대는 몰고 가기가 쉬웠어요. 날라리. 날라리. 나 오렌지족이야. 남경 PD들은 얼마나 우습겠어.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 자, 그리고 이제 4월입니다. 네. 4월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4월은 애들을 놔두죠. 공부하라고. 그죠.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니까요. 그리고 5월이 되면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그쵸. 네. 예. 메이데이. 다른 절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되면 이틀 동안 4월 30일 그리고 5월 1일 이틀 동안 PD 중심의 행사가 열린대요. PD는 노동이잖아. 네. 그죠. 그럼 NL 측은 고의적으로 참여를 안 한대요. 혹은 주변에서 약간의 어깃장을 놓죠. 후배들이 저 행사에 못 가게끔 어. 우리도 행사 있는데 하면서 이상한 걸 한다든가. 근데 이제 외부에서 노동자들이 오면 함께 행사를 해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일부러 행사 연단도 다른 곳에 잡아서 세를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어린 것들이 참 어디서 이런 술수를 배워갖고 진짜. 근데 이게 대를 물려서 세습된 거라 굉장히 고도화되고 이게 뭔가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보통은 선배들이 이럴 때 NL 선배들은 PD 중심 행사 할 때는 NL 선배들이 그 후배들 데리고 가서 놀아주죠. 술 사주고. 자, 그리고 왔습니다. 메이데이가 5.18. 지나고 나면 5.18. 네, 5.18이 오죠. 야, 5.18 굉장히 중요합니다. NL은 미국의 책임을 성토하는 거죠. 미국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5.18 때. 가만 놔뒀잖아. 그런데 그 구호가 NL 측의 구호는 다 이런 겁니다. 광주 학살 진짜 주범. 미국 놈들 몰아내자. 듣는 미국인 입장에서 내가 미국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하려고 하면 식민지로 만드냐. 도와줄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라 그러면 왜 내가 주범이 됐지? PD는 PD대로 좀 이게 시민과 군부의 전쟁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노동자들의 자발적 저항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광주 꼬민 뭐 이런 말을 쓴다 그럽니다. 광주 꼬민이라 둘 다 이상하죠. 둘 다 조금씩 네. 이상합니다. 네. 조금씩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신입생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까 말까 이제 현재 타임이 올 듯 말 듯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의 5.18.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5.18 때부터 구호가 정파적으로 과감해지는 이유는 어쨌든 신입생들 입장에서 1학년들 입장에서도 광주의 민중들이 당한 건 너무나 피해고 비극이다 보니까 거기 그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방학 하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 거지. 그리고 소시 광주에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이분들이 이때 당시 5.18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운동들이 그 5.18의 굉장히 폭력적인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사람을 대꿀먹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통해서 신입생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고 충격과 공포의 효과로 만들어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반론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을 이렇게 멍하게 만들어 놓는단 네. 말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인가. 음.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과감한 구호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입력이 되는 거죠. 사실 난 그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어쨌든 그래요. 우리 몇 비겁한 번이나 방식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비겁한 그런 방식인데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긴 맞아요. 하죠. 어. 테크니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그런 말 했다가 천하의 나쁜 날라리. 오렌지족. 근데 오렌지족 돈이 없어서 차는 있으셨어요? 없어. 야타해야 되는데. 오렌지족은 일단 차가 있어야 되잖아. 차가 어디 있어? 운전면허를 내가 작년에 땄는데. 기사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사실 기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서 오렌지 맞네. 어. 이때쯤 되면은 신입생들은 1학년이죠. 이제 신입생도 아니야. 점점 NL 선배에게 자기가 육성되는
경우와 PD 선배에게 육성되는 경우, 그럼 이때쯤에는 슬슬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느낌도 난다. 그 게임 같은 느낌도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육성 시뮬레이션 같다.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선 육성 시뮬레이션이고 네. 게임 중에 한쪽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순간 다른 쪽 스테이지는 못 가게 되는 게임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그런 게임인 거죠. 예, 이게 슬슬 내가 NL로 가고 있구나, PD로 가고 있구나 정도가 이쯤에서 느껴진다 그래요.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죠. NL은 손이 있지만 머리가 없고 PD는 머리는 있지만 손이 없다. 이게 이제 NL은 무식하고 하지만 실천력은 있다. PD는 말만 잘하고 몸은 굼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NL 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철하는 걸 대대손손 끈끈하게 이어가면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그 해내가는 수행 방식이 굉장히 정교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PD의 방식은 사실 NL보다 역사가 깊지 않고 여기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다가 기존 운동권의 세습 방식은 NL이 다 물려받은 상태에서 PD의 방식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약간 이제 사회를 메타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프로 불편러에 가깝거든요. 프로 불편러에 가깝기 때문에 말싸움 잘하죠. 그렇죠. 말을 하면 NL이 밀리는데 결국 이기는 건 NL이에요. 왜냐하면 선거하고 학생의 선거를 장악하고 후배들한테 다가가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고 하는 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끈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불편러가 좀 웃긴 게 애들이다 보니까 네. 불편러라는 그 자체라는 건 사안에 따라 자기가 그 사건을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게 나는 이런 쿨한 사람이야라는 쿨병 환자 되는군요. 쿨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자친구가 헤어졌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PD 선배한테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너가 어차피 그래봤자 결국 잊혀질 거고 굳이 뭐 그런 거 갖고 술 먹을 필요까지는 없겠지? 뭐 결혼까지 할 줄 알았니? 따박따박? 학교에서 보자. 뭐 이러는 거야. NL 선배는 저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니? 어디니?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다 들어줘. 아, 그랬구나. 그래, 뭐 또 이런 말도 한 선배도 있었어. 나도 여자친구랑 사귄 게 난 경험이 잘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슬픈 이런 말 좋잖아요. 그런 말 되게 좋은 거니까 인간적으로 끌리는 거죠. 그치. NL은 정치의식이 높고 자기 주장이 강한 신입생을 경계한다 그래요. 그렇죠. 예리한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요주의 대상이야. 오렌지족이지. 물론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정치의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없어서 난 정말 전형적으로 NL 기준에서 서울에서 자라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자란 애란 말이야. 정치의식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질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 아니 갑자기 신발 보더니 메이크업 보더니 오렌지족이. 야 내가 무슨 루이비통을 신었냐. 무슨 뭐 페라가모를 신었냐.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제가 이제 에어조단 시리즈 나이키 신발을 신고 네. 학교에 갔더니 그걸 왜 신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신고 싶어서 신는 건데 그걸 왜 신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명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네. 조단이 민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서 숙연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모발이 있어서 숙연하게 하지 못하고 하지만 찍어내진 않는데요. 그런 예리한 질문을 그 불편한 후배들 있죠. 네. 왜냐하면 알아서 NL을 떠나게 내버려두면 PD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저쪽 새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인간적으로 관리만 하는군요. 관리하다가 지쳐서 PD고 NL이고 뭐고 운동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PD로 세상이네. 넘어가는 것보다 낫죠. 나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들었잖아요. 네. 피곤해. 내가 피곤해. 자, 학생운동 논쟁사라는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네. 이 서적을 NL 측에서는 후배들한테 보지 말라 그런다 그래요. 1학년들한테. 왜냐하면 논쟁하는 걸 왜 보냐. 이게 좀 웃긴데 실천을 해야지. 그거 그런 보시면. 식으로 몰아간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학생운동 논쟁사를 보면 그 논쟁의 역사를 자기가 쭉 알게 되잖아. 네. 그러면 그 NL의 허약한 논리적 부분을 파고들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그걸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자, 5.18 후에 한 총련 출범식을 합니다. 그렇죠. 한 총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대학생 총연합회. 음. 한 총련이 운동권 조직 그 자체입니다. 네. 그 자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기점인데 이때 2박 3일간 수많은 대학생들 집단 단위가 모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보기가 장관이잖아. 수만 명이 엄청나죠. 모여가지고 네. 옛날엔 그리고 행사하면서 어디 스타디움 같은 거 한번 빌려가지고 주로 이제 그 특정 대학교 캠퍼스를 이용하죠. 돌아가면서 순번상. 옛날에는 이제 프리 스모킹 문화다 보니까
다 라이터야. 라이터 가지고 왜 그 수만 명이 동시에 그 라이터 불 하는 거 있죠. 우리 지금 뭐 휴대폰으로 하듯이.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한 몸이 되는 그 느낌, 웅대함 이런 게 장난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식의 맨날 공부만 하다가 고3 때까지 몇 개월 만에 그런 현장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야. 아, 네 그때 나도 한총련 1학년 들어오자마자 네. 갔는데 조선대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락을 좋아했는데 처음 본 거야. 아니 한국에도 이런 우드스탁 같은 대형 락 페스티벌, 왜냐면 사람이 진짜 많고 거대한 전국에서 무대에 모이니까. 장관인 거야. 처음 봤어 나는 진짜로. 그래가지고 와 너무 좋아. 난 그래서 여기를 누비고 싶은 거야. 근데 충격을 2개를 받고 약간 짜게 식은 거죠. 뭔데요? 일단 첫째는 나를 돌아다니지 않게 자꾸 나를 데리고 다녀.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기도 참아가지고 싫은데. 내가 가서 알아서 보고 싶은데. 내가 가서 여기를 뭔가 누리고 싶은 거야. 어. 만끽하고 싶은 거지. 저 그늘에 앉아서. 뭔가 유치원생처럼 자꾸 인솔돼. 인솔대 자꾸 소풍 온 것처럼. 그리고 2번째.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느낌 왔잖아. 이거 뭔가 한국판 우드스탁인가? 거기다 왜 우리 여자 아직 잘 모르니까 저항. 그렇지. 뭔가 독재에 대한 저항. 히피들이 모여있나? 저항 이거 락이잖아 락. 역시 꽈는 락이었어. 락이야 락. 근데 올라오는 음악이 내 미감에 안 맞는 거야. 어둠에 휩싸인 반도의 땅. 근데 잠깐 나 진짜 그때 진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 뇌이징이라고 우리 박박사 가르쳤잖아. 네. 뇌이징을 해서라도 여기서 즐기고 싶었단 말이야. 막 진짜 막 나도 얘들처럼 열광적으로 그 락 페스티벌에서 제가 뭐 작년에 메탈리카 공연처럼 네. 나도 한번 미쳐버리고 싶었단 말이야. 얼굴에 근데 홍조를 띈 채. 근데 그냥 안 돼. 이게 뇌이징이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내가 그때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네. 컨택트 렌즈를 하다가 잊어버렸어. 빠졌군요.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안경을 안 들고 갔단 말이야. 컨택트 렌즈 세척해서 쓰려고 그랬다가. 네. 안경도 안 보이는데 그걸 갖고 또 이제 너는 왜 컨택트 렌즈 좀 찾아야 된다고 좀 같이 좀 찾아주세요. 솔직히 그때 찾았으면 찾았어. 그 화장실에서. 근데 왜 그럴 때 그런 귀찮은 일 핀잔 주는 선배들 있잖아. 왜 굳이 안경 쓰면 되지? 사내 새끼가 콘택트 렌즈나 끼고 와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 여러 가지 사면타가 빵, 처음에 빵. 우와 한국이 우드스탁이야 했다가 현자 타임 빡 오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 그 2가지 뭐 컨택트 렌즈 그럴 수 있고 인솔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이 컸어요. 대표님한테는. 왜냐면 그 다음날도 계속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나는 단 한 곡도 좋은 노래가 없는 거야. 내 기준으로는. 차라리 대표님 군가는 그러니까 군가랑 비교해 보면 군가가 훨씬 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군가는 나도 군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예를 들어 군가는 그런 거 있죠. 어쨌든 간에 내가 군인이란 나한테 소속감을 줘버렸잖아. 어쨌든 실튼 좀 또 받아야 돼라는 그런 게서 체화되는 게 있어요. 싫더라도.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실튼 졸튼이 아니고 그렇지. 받아들이고 판단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거란 말이야. 다른 세계를 접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싫은 취향이면 체화가 안 되죠. 옛날에 운동가 중에 바위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의 현자 타임을 또 말해야겠구나. 등록금 투쟁을 이게 장외 투쟁한다고 장외 네. 그 뭐라 그래 캠퍼스 안에서도 하는데 밖에서도 해요. 밖에 하는데 우와 투쟁이야? 야 이거 최루탄 날라오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뭐 선배들이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끌려 나간 치약을 거야. 발라야 되나? 인솔돼서 나간 거죠. 근데 인솔을 너무 유치원생처럼 하는 거야. 맞죠. 그래. 아니 이게 운동이란 게 뭔가 좀 거칠고 야성적인 느낌이잖아요. 참새. 고등학생 때까지는 정말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었지. 그래서 정경들이 촉촉촉촉 오더니 우리를 포위하듯 딱 둘러싸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주러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반 핵인들과 그 단지 차단하러 온 거야. 연단이 있어요. 연단에 연사가 올라가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이 목소리는 너무나 비장하고 분노에 떨리고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나보다 한 2-3살밖에 안 많은 누님인데 어떤 20년을 살아야 저 분노와 그리고 5,000년 민족의 한이 다 들어가 있나 봐 가슴속에.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느낌이 아까 음악 들을 때 어떻게 얘들은 저렇게 이 노래를 듣고 저렇게 강렬한 그런 걸 하는 울림을 하느냐.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위장된 분노죠. 뇌이징이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뇌이징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정작 데모를 하고 있는 현장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평화롭냐 하면 목소리 톤과 달리. 그러니까 그 연단 위는 지금 우리나라 식민지 상태고 난리 났어요. 근데 연단 아래는 있잖아요. 연단 아래는
그 전경도 앉아서 담배 피고 있고 우리도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데 우리는 신입생이고 담배 먹을 거 쌓았어요. 근데 대체로 전경들은 대학생들을 보내잖아요. 네. 전경들은 대학을 1년 2년 다니다 가니까 다 형들이잖아. 그러면 형 저 라이터 있어요. 라이터로 불 붙여주고 불 붙여주고 형 학교 어디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알라 그래. 형 학교 어디예요? 그러면 야 니네 그 외대 용인 캠퍼스에 샀잖아.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 정경은 나 연세대인데 우와 형 공부 잘했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연단에선 지금 미제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의 소녀들이 죽고 있는 거야. 연단 위에서만 떨어지는 거야? 연단 위만 그 떨어지는 거야. 왜 만화에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을 표현할 때 미국 그치, 만화에 거기만 비 내리고 그 사람 머리 위에만 그 비구름이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요새 하잖아. 게임 광고 같아요. 맞아.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발해를 보는 순간 학생 운동은 유행이 지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 일치하지 않은 몸으로 느끼잖아. 그 분노의 웅변이 폭풍처럼 그 휩쓸고, 연사. 그 연사가 어. 사라지고 난 후 비장한 표정에 풍물패 비슷한 춤추고 노래하는 단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네. 무용이 유치원 학예회에 그거 맞아. 나도 거기서 현장처럼 봤어. 무용 수준이 저도 깜짝 놀랐지 이 않겠어요? 모든 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낯간지러운 무용이냐 하면 그게 난 이해가 안 가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쉬운 동작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자는 네. 의도이기 때문에 쉽게 한 머리 것도 어깨 있어요. 발 무릎 발 수준이야 진짜 딱.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 몰라도 바로 금방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대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이에요. 예술과 상관없이 충격이에요. 이거 뭘까? 그거 있잖아. 저는 이런 운동권 투쟁 아니고 또 왜 비슷하게 다른 투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걸 봤는데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근데도 똑같이 계속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든지 무슨 내용이든 투쟁을 하면은 노래는 똑같고 몸이 율동도 똑같아요. 그 박수도 일률적으로 인솔되니까 우린 유치원생이니까 쳐야 돼.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쿵짝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럼 유치원들이 할 것 같은 무용을 앞에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에요. 그럼 그 유치원 학예회가 끝나면 아까 그 분노를 터뜨렸던 연사가 다시 올라와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 지금 21세기가 맞는가. 다시 그런 올라와서 생각이 들어. 어둠에 휩싸인 반도에서 뭐 이러고 있어 다시. 밝은데요. 그리고 나랑 정경이랑은 같이 맞담배 피고 있어. 쭈그려 앉아서. 이게 마치 투니버스 보다가 그림체가 잠깐 바뀌는 느낌이라니까. 맞아. 뽀로로 보다가 갑자기 또 왜 어두운 다크 뭐 전격의 거인 같은 거 보는 기분이야. 맞아요. 거인들이 사람 잡아먹고 뭐 이런 거 같아. 갑자기 그림체가 바뀌어. 자 어쨌든 우리한테는 현자 타임이 왔는데 네. 자 5.18 후에 이어지는 한촌역 출범식 얘기하다가 이게 왔는데 어쨌든 이게 대회가 장엄하긴 해요. 엄청나긴 하죠. 네. 그죠. 우리처럼 현자 타임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가슴이 들뜨는, 끓는 사람이 끓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리고 뜨거워진다니까. 현자 타임이 오는 부분을 스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이 대회의 클라이막스는 한총련 의장이 아니에요. 의장님,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의 독재자죠. 독재적인 그 권력자, 네. 바로 그 1인자 한총련 의장님이 연단에 등장을 하시는 거죠. 의장님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독재자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독재적이었으니까. 뭐 독재적인 어떤 위에서 밑으로 내려꽂는 일괄지령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다면 독재적인 의장님. 독재적, 귀찮아, 독재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주변인인 이제 PD는 그렇잖아. 네. 그럼 PD 입장에서는 이 의장을 꼬마 수령님이라고 굳이 비꼬려고. 이 불편한 것들. 네. 출범식을 기점으로 운동인자가 가려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운동인자. 얘가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난 그냥 집으로 가는 걸로. 대표님 우리는 쭉정이 쓰레기야. 쓰레기야 진짜. 우리는 물에 담그면 뜨는 애들. 보통 옛날에 쭉정이를 판별할 때 그 바람에 날려보잖아요. 그렇지. 뜨는 것도 우리는 아니고. 가장 먼저 사라져서 가장 먼저 날아가서 그쵸. 사라질 그 쭉정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잖아요. 비둘기도 지나치지. 그렇지. 그런데 한총련 의장님 연단에 등장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누가 봐도 북한적이죠. 그리고 뭐 이제 뭐 기밀성이 어떻고 주체가 어떻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 이때부터는. 뭐 북한적이 아니면 종교적이라고 근데 하죠. 예. 이런 모임은 보통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가 아니라도 우리 작게 생각해서 수학여행 가서나 뭐 MT 가서나 이렇게 생각해도 이제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 전까지 서로 뭐 좆짜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캠프파이어를 위해서 서로 네. 끈끈하게 만들어서 빵 터지게 근데 만들려고. 그 정도보다는 약간 부흥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니까 더 그렇겠죠. 좀 더 강렬하게 영성의 뭔가를 건드리려고. 근데 그 마지막이 이제 해피일 의장님이시다. 이상하잖아. 그럼 따박따박 따지는 후배들이 있을 거니 이게 운동이냐. 뭐냐 지금 뭐 한 거냐 내가 뭐 본 거냐. 그럴수록 NL들은 요주의 인자로 찍긴 찍는데 계속 더 잘해준대요. 왜냐하면 풀진 않는 거지. 왜냐하면 PD로 PD 가면 안 가면 되니까. 어떡해. 왜냐면 또 그것도 있었어. NL은 뭔가 검소하고 범박하다라는 기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민족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막걸리. 고유에서 막걸리 먹고. 근데 그 한청년 의장 이게 나오는 거 이런 그 행사 보잖아요. 되게 호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현자 타임도 와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로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었구나. 뭐 그런 우리 그 드는 학생 회비내잖아요. 음. 학생 회비 낸 거에서부터 위로 계속 상납돼서 올라가는 구조. 그죠. 그죠? 그리고 의장님은 그렇게 서양 제국주의, 미제국주의를 싫어하시는 집단의 수장이신 의장님은 의장님은 절대로 개량한복 안 입습니다. 멋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부흥회는 멋의 세계잖아요. 그죠. 멋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량복 입고 그리고 막 유치원 율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안 따라하지. 바위처럼 율동 같은 거는 밑에 천것들이 하는 거예요. 한청년 한마디 뜨시는 거 의장님은 아니에요? 맞춤 수트를 입고 올라옵니다. 언제나. 한정료 의장님 본인 발로 안 걸어올 것 같아. 가마 같은 거 팔 이렇게 해서 아유, 본인 올 것 같아. 본인 발은 씁니다. 여기 위에 탑에서 내려오는 거 마이클 잭슨처럼 크레인 타고. 밑에서 이렇게 솟든지 이런 거 할 것 같아. 자, NL은 여당이고 PD는 야당의 포지션인데요. 여당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관리하기가 사실 쉽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PD는 계속 지기 때문에 NL에게 할 수 있는 복수가 놀리는 거예요. 쟤네 멍청하다. 야지 놓는 거라. 야지 놓고 그런 차원도 이제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는 PD 선배들이 없었어요. 이미 PD가 완전히 박멸된 상태에서 저는 아 진짜요? 아니 입학을 무슨 했는데 PD가 무슨 벌레예요? 왜 박멸을 시켜? NL의 입장에서는 이제 박멸. 박멸이라고 용어를 쓰니까 그렇다면 저희 학교는 PD가 창궐할 때. NL의 입장에서 창궐이죠. 예. 자, 6월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월이 중요하죠. 7월이 농활의 달입니다. 농활을 7월에 가요? 우리는 학기 중에 갔는데 모내기 할 때 주로. 그러면 학교마다 다른갑다.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가 농활이 있고 방학 때 가는 게 있고. 우리 학교는 농활을 방학 때 갔어요. 전 농화 같은 거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농활이 짧으면 6박 7일부터 뭐 길면 9박 10일. 네. 자, 단체 노동을 하죠. 단체 노동이란 건 굉장한 경험이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뭐 막걸리를 마시고 무언가를 수확하고 이런 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죠. 그렇죠. 이전까지 그 도시에서 과외받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던 애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거는 일체감을 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농활 하니까 생각납니다. 이병헌 씨와 수혜 씨가 주연한 그해 네.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병헌 씨가 농활을 간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농활을 갔더니 시골에 수혜가 있는 거야. 시골에 수혜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심지어는 그 수혜 씨가 거기서 시골 사람이면 조금 촌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머리가 너무 엘라스틴이야. 그런 수혜가. 과수원집 딸인가 보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중국 영화에서 네. 장쯔이가 네. 정말 시골 처녀처럼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누가 봐 도시 여자인데. 잠깐 가 계신 것 같은. 게다가 수혜 씨가 너무 몸매가 인형같이 여리여리하신 분이 시골 소녀로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농활을 갔더니 수혜가 있더라. 이거 좀 쇼킹하잖아. 가고 싶다 농활. 자, 사이비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집단 노동이죠. 네, 맞습니다. 자, 농활이 사이비 종교라는 게 아니에요. NL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육체 노동, 집단적인 육체 노동의 효과가 있어요. 땀을 같이 흘린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어디 이사하거나 이럴 때 이삿짐 아저씨들랑 같이 육체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같이 못 좀 잡아주고 분업을 하게 되는데 금방 친해져요. 그렇죠. 서로 한 맞추고 땀 흘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막 사는 얘기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몇 시간만 같이 일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회사 생활 하게 되면 박스 같은 거 대량으로 옮기게 되는 날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한 맞추면서 일하다 보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남자들뿐만 여자들도.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농활이 주는 거는 일체감을 주는 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상태에서 총화란 걸 합니다. 총화. 총화. 네. 총화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제 다 끝나요. 일이 끝나고 매일 밤 총화를 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자아 비판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까 북한의 게을렀습니다. 생활 총화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총화를 하는 거예요. 밥을 3그릇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미제에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농화를 가는 이유 이제 이런 거예요. 농민들도 미제의 밀가루에 착취당하고 있다. 밀가루의 공격에 쌀농사 짓는 이 우리 농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일은 실제로 안 벌어졌었을 수 있겠지만 어딘가에선 혹시 열혈 신입생이 아유 학생들 수고하는데 이거 냉커피 왜 어른들 타주잖아. 다 대접에다가. 네네. 큰데다가 아 이거 하나씩 먹고 했대. 갑자기 1학년 이름 얼굴에 이제 똥물 하면서 쫙 발로 걷어차면 선배님들이 가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어땠을까?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영화 보고 싶다. 이걸 예뻐해 줄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보통 만화에서는 그런 상황 점점점. 이 총화까지 하고 서로 한 맞추고 땀 흘리고 총화하고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 위력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농활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하는데 농활은 NL이 주도한대요. 그러면은 PD는 껴주기 싫잖아. 그렇죠. 그런데 농활의 위력이 엄청나니까 PD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기 싫지만. PD는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농활에 굳이 참여해서 NL 쪽에 포섭되는 걸 굳이 막으러 굳이 또 끼어들어서 간다고 우리 합니다. PD 후배들도 갈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청취자한테 물어보고 싶다 진짜. 네. 근데 예술대라서 그런가? 그러고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는 PD가 굉장히 병약해 보이는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많았다. 생각해보니까. 겪으신 청취자분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청취자분들이 겪은 PD들도 허약했는가?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NL 형들이 많았어요. 피부색이 달라요. 살고 있는 위도가 달라. 이럴 수가. 위도가 달라. 피부에 그 뭐라 그래요? 색감이랄까? 질감과 색감 있죠. 이게 달라요. 태닝 정도가 다르다. 태닝 정도가 달라.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뭐. 손목 두께 다르다. 일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손목 두께는 뭔가 타고난 것도 들어가 있잖아. 통뼈들이 주로 많다 NL에. 농활이 끝나면 8.15 범민족 대회라는 것을 8월 15일 광복절에 네. 맞춰서 합니다. 이게 방학 때죠. 네. 이건 방학 때 하는 거죠. 이 범민족 대회라고 하는 것은 통일 대축전이라고 하죠. 이때부터는 난 잘 몰라요. 난 이제 안 가기 때문에 방학 때고 안 가고 난 놀아야지 오랜 시절인데. 이때부터는 운동을 해봤다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맞아요. 자, 농활까지 갔다 와서 난 여기까지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농활이 자, 진짜 이때부터가- 채네요. 채로 걸러지네요. 이때부터가 레벨업 영웅 서사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할 영웅으로서의 엘리트가 범민족 대회 때부터 선발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발입니다. 모든 NL이 총 집결하는 대회고요.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범민련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범민련 남측 본부. 남측이 왜 남측입니까? 북에도 있으니까. 북에도 있으니까. 예. 북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 범민련은 남북을 아우르는 거대한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범이죠. 범민족이니까. 네. 여기서 통선대, 통일선발대라고 하는 인원이 선발되는 거예요. 네. 이들이 신진 엘리트. 보통 500명에서 1000명이에요. 많다. 간택되는 거예요. 선배들에 의해서. 자, 이 500명에서 1000명은 전국을 돌면서 연방제 통일은 북한에서 먼저 주장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반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 바로 알기 등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한 열흘 정도를 전국을 도는 거라서 사실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입생은 더 그렇고 선배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요걸 한다. 그럼 정말 떡잎인 거죠. 게다가 이게 떡잎이지. 엘리트라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방학 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보면은 저는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방학을 하고 계약을 하고 오니까 몇몇 친구들이 선배 부름에 갔다 왔대. 그럼 약간 묘한 소외감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그렇지. 나한테 전혀 연락 없었는데 너한테는 연락을 했어? 근데 데려간 그런 류의 선배의식 그러면 걔는 선배의식이 생겨서 좋은 거고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그러라지도 있고 아니면 왠지 묘한 소외감에 그 선배한테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거 같아요. 며칠 전에 본 건데 그 섹스앤시티의 캐리 캐릭터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슬픈 두 단어. 와파티. 그치. 그거잖아. 맞아. 와파티. 그러니까 무슨 파티야? 어. 이거잖아. 어디서 파티가 열렸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 그런 기분을 왜냐면 1학년은 아직 학교에서 동선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동선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생 전까지는 그 대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동선이 있었다고.
그렇지. 정확히 집에서 네. 학교, 학원, 뭐 밥 먹고 뭐 어. 독서실 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은 자율이잖아요. 대표님 나이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렌지족인데. 자율이 있는데 아직 1학년은 그 자유를 못 누린단 말이야. 아. 자주적으로 막 이렇게 오늘은 그럼 나이트 가고 내일은 뭐 어디 가고 클럽 이런 게 가고 이게, 없단 말이야. 누군가 아직까지 수동적이거든. 누군가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루트가 없어. 끼케야 기껏 지리를 알아서 이 수업과 저 수업 사이에 학생 식당 갔다가 뭐 맞아. 기숙사에 좀 놀러 갔다가 이 정도인데 아직 대학 생활이 젖어 있지가 않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성에서 갑자기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저는 와파티. 뭐지? 와파티. 근데 해내고 나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내가 사회 정의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전국을 열흘간 돌면서 무언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레이드를 뛴다고 하나요? 그러네. 뭘 했잖아. 미션을 하나 컴플리트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레이드를 잘하는 사람 프로랑 뛴 거지. 우리끼리 어영부영하게 뛴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 날 껴줘갖고 뛴 거거든. 그렇죠. 이때부터는 길드란 말이야.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랑 내가 좀 더 친해진 거잖아요. 자,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닌 것도 사실이죠? 그건 뭐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나라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따지면. 원래 좋은 게 있나요? 내 말이요. 그리고 통일이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심리적인 거부감은 없단 말이야. 네. 뭐 북한 바로 알기라고 하는데 바로 알아서 나쁠 것도 없죠. 말 그쵸? 자체는 그렇죠. 이게 통선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NL 중에서도 알아준다고 먹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통선대 출신이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육사 출신 그런 거죠. 그 정도 급으로.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할 거면 내가 통선대면 통선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증명하는 거고 통선대 출신이 아니면 쟤보다 더 잘해야지 해서 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선발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그러게. 인간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10월 말 11월에 뭐가 있냐. 학생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NL과 PD의 개싸움이죠. 학생회는. 개싸움. 자, 일단 헤게모니는 NL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학생회는 한총련이 장악을 하고 있고 한총련은 NL이 장악하고 있고요. NL은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PD가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너네 학생회도 주사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NL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를 준 학생들이 다 주사파란 말이냐? 뭔 소리야? 뭔가 순한 논쟁이죠. 모르겠어요. 너희는 학생들을 모욕했다. 그럼 PD는 이러겠지. 아니, 너는 지금 순한 논쟁이잖아. 잠깐 앉아봐. 토론하게 앉지 않죠. 한두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스피커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려. 목청을 높이는 거죠. 그럼 토론에서 못 이깁니다. 이런 식의 논리들 있죠. 그렇다면 왜 한총련을 경찰이 내버려 두는가? 그럼 신고해라. 그런데 정파가 다르다고 동지를 배신하는 인간들이 과연 운동권이 맞는가? 신고하래매. 그러니까 신고하면 너 배신자? 이런 식의 대응 논리가 수립돼 있다는 거지. 이거 진짜 매뉴얼이다, 매뉴얼. 네.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든지 끼울 수 있어요, 사실. 맞아. 결국 학생들은 선배 그리고 동기들과의 관계로 표심이 움직이죠. 관계 구축을 잘한 측이 이기니까 결국 NL이 승자죠. PD 선배들은 얘들아, 우리 지금 중요한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서 이기고 왔어. 우리한테 표를 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그러면 논리를 위해 이러면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사람은. NL 선배가 술도 사주고. 의심을 품으면 지금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일일까? 왜냐하면 이 논법이 내가 왜 인상 깊었냐면요. 우리과 선배가 NL이 하나 있었는데 네. 항상 그런 논법을 썼어요. 그게 중요한 일일까? 그러다가 영화 얘기로까지 이 논법을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 그때 오렌지로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향내 코드에서 저희가 왜 비디오 복사를 떠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서울 애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즘에야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아키라 네. 애니메이션에 이제 고전이 됐죠. 아키라. 네. 그거 제가 갖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보려고 어. 갖고 왔어요.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본 거야. 내가 봤을 때 말만 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익숙하니까 막 이게 이렇고 그렇고 나름 그 좋아하니까 아키라가 어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한테 진 거 같잖아. 자기는 잘 모르는데 뭐라고 할게요? 뭐라 그랬어요? 잘 알겠고 하지만 우리는 애니메이션과가 아니잖니? 영화관 애니메이션을 보면 안 되는 건가? 저의 어린 시절에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중요성 논쟁이죠. 어떤 게 순번이 앞에 있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순서상 뒤에 오는 거는 다 중요하지 않게 다 조개가 되는 거야. 맞아요. 모든 게 다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만물 조개설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연- 우리가 이 방송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조개를 줍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가 조개야. 이때 NL과 PD가 상대가 공들여 키운 신입생을 끌어들여서
타격을 주는 정치 공략이 이제 횡행한다고 합니다. 술수와 모략이. 이쪽 선배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계속 그랬는데 저쪽 선배들하고는 난 좀 서먹하고 저쪽 선배들은 우리 선배들이 내 선배들이 말하기에는 좀 모자란 애들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선배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갑자기 나보러 오래. 그럼 내가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쪽엔 갈 이유가 없죠. 그럼 그쪽에서 이유를 제시하죠. 네가 와서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학생회 간부 자리 준다. 그게 탐나나? 탐이 그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탐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어요. 아. 인간형은 다양하잖아, 그럼요. 대표님. 그게 아마 그것도 맞춤형 제시를 할 것 같아. 제가 좀 권력욕이 있나 없나를 잘 파악해서 아, 그런 걸 잘 관찰을 하겠지. 꾸준히 채를 걸르면서 파악을 해서 애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너 우리 정파로 넘어와라. 전향해라. 그 얘기를 우리 잠깐 얘기할까? 잠깐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5분만 얘기하자. 하고 자판기 100원짜리 커피 뽑아 마시면서 너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이러진 않잖아. 그치. 술 마시면서 하잖아. 이 술값은 어디서 나오냐? 부정선거에서 나오는데요. 매 선거가 부정선거다 보니 매 선거에서 비자금이 나옵니다. 요거는 NL도 PD도 서로에 대해서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하는 거니까요. 자기네들이 잡으면 잡았을 때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서로의 중요한 후배들은 또 빼오는 이런 정쟁을 펼친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 네. 그것을 아까 말 노가다를 하거나 뭐 그런 식 과외를 하거나 하는 네. 그런 걸 십시일반으로 혹은 졸업하신 오비들이 음, 올드보이들이 그런 걸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생의 회비를 메꾸는 곳도 경우도 근데 있어요. 주로 그게 그걸로 쓴 게 아니라 메꾸는 일단 이렇게 땡겨 쓰고. 선배들이 금일봉 주고 이런 걸로. 근데 그 메꾸는 경우도 상대 정파가 그걸 붙잡고 공격했을 때 네. 그래서 약간 이거 곤란해질 때 있죠. 음. 그럴 때 희생해서 메꿔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자, 이래서 결국 NL이 이기는 수순으로 대체로 정리가 됩니다. 축구에는 이런 말이 있죠. 축구는 22명이 플레이해서 결국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 그 독일 사관에서. 네. 아니요, 독일한테 당한 나라 사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굴욕적인 말이잖아 그거. 근데 학생회 선거란 NL과 PD가 개싸움에서 결국 NL이 이기는 싸움인데요. 자, NL이 이기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1년 농사가 끝나요. 네. 그러면 신입생 입장에서 여기까지 주사파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맛배기죠. 여기까지 주사파가 아니고 나는 주사파가 아니야. 안심이야. 그래도 운동은 계속해도 되겠어. 난 아직 주사파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여기까지 있죠. 네. 이거를 윗선의 주사파들은 이 단계를 낮은 단계의 목표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낮은 단계의 목표가 완수된 거예요. 안 젖은 줄 알죠. 이미 가랑비 옷이 젖었어. 이미 레벨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 빨간 비에 젖었어 이미. 낮은 단계의 목표가 완수된 단계는 기준이 뭐냐? 북한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요. 북한의 온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그래 저도 한민족인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심리를 갖게 되면 낮은 단계의 목표가 완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2부가 되면 주사파가 됩니다. 이 1학년들이 무서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무서워. 속성이야. 레벨업 최종 단계까지 내일 3부에 완성해서 얘기를 속성 드리고요. 주사파 키우기. 우리는 그러니까 게임에 이걸 뭐라 그러죠? 매뉴얼? 매뉴얼이죠. 매뉴얼이죠. 속성으로 주사파 되는 방법. 그러니까 속성 만렙 가이드 이런 거죠. 주사파 사전료, 고려 사전료가 네. 아니라 여기까지 하죠.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